2차 함수가 중간에서 어렵고. 자, 1차 방정식의 해법을 우리가 잠깐 볼 텐데, 원래 이 앞에까지는 물론 등호가 들어간 식도 배웠지만 등호가 없이 쭉 나열된 어떤 이런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등호로 연결된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등식에서 우리가 먼저 배운 게 항등식, 그 다음 배울 게 방정식. 그러니까 원래 배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등식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 항등식이고 특정한 x에 대하여 등호가 만족이 되는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방정식이면 당연히 다항식 중에 제일 차수가 낮은 1차, 그 다음에 2차 배우고 3차, 4차 배울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이공계 가시면, 대학교 가시면 4차 방정식까지는 근해 공식이 있습니다. 5차 이상은 대수적인 근해 공식은 없고, 뭐 페라리니, 카르다노니 뭐 공식 등은 나중에 대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증명 배울 거야 아마. 근데 고등학교 때는 딱 2차 방정식까지만 근해 공식을 배울 거고, 조금 더 뜯어볼 거예요. 뜯어볼 텐데, 이건 앞에서 했고 1차 방정식을 볼 텐데 아주 심플해. 첫 번째는 이게 1차 방정식이지,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봤을 때 이거 못 푸시는 분은 없을 거야. 이걸 못 풀면 좀 글러먹지 않았니? 이게 방정식이다라고 하면 이 방정식의 근은 당연히 2로 쇽 나눠서 2분의 5가 근이 되겠지. 근데 이런 애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숫자로 나와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AX는 B꼴이면 여기서 케이스가 나눠져야 돼. A가 0이 아니면 그냥 나누면 되죠. A가 0이 아니면 그냥 나누면 X는 A분의 B라는 해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A가 0이면 문제가 생겨요. A가 0이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좌변이 항상 뭐지? 0입니다. 그럼 등호가 만족이 되려면 A도 0이고 B도 0이면 어떻게 될까요? 등호가 항상 만족하지. X에 어떤 X를 집어넣어도 항상 만족을 하고 모든 실수가 근이 가능하니까 이때는 X는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하고, 만약에 A는 0인데 B가 0이 아니다, 얘가 뭐 3 이런 거다, 그럼 해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해가 없다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글자 수가 많지. 글자 수가 많아서 보통 수학 시간에는 여러분들 한자를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야? 잘못 썼어.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런 형태를 부정이라고 하고, 여기 부정은 영어의 deny의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deny의 의미가 아니고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라는 게 보통 수학에선 두 글자를 부정이라고 하고, 이 똑같은 한자를 부로 읽을 때도 있고 불로 읽을 때도 있지요? 한자 배웠니? 이걸 불능이라고 하고 해를 구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수학 시간은 대부분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부정이라고 할 거고, 해를 구할 수 없을 때 불능이라고 할 거예요. 그다음 저는 주의할 점만 말씀드릴게. 해가 무수히 많다와 해가 모든 실수는 같은 표현입니까? 이거 서술형에 맨날 이렇게 써서 감점 받는 애들 많은데, 해가 모든 실수다라는 거랑 해가 무수히 많은 건 다른 표현이야. 왜냐면 이거 해가 하나니? 연락에 많지. 1, 6도 되고 2, 5도 되고 3, 4도 되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7도 되고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해가 무수히 많지만 모든 실수가 해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닙니다. 무슨 뉘앙스 차이인지 알겠죠? 해가 무수히 많긴 하지만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리기 싫으면 그냥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써. 이 경우든 이 경우든. 그냥 함부로 해가 모든 실수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는 얘기고, 아니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이건 해가 모든 실수는 아니죠. 무수히 많은 거지. 뉘앙스 차이 이해되지? 이 정도만 유의하시면 되고, 그럼 실제 바로 이제 빨리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궁금해 죽겠네.
자, x에 관한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이건 문제에 항상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문자가 여러 개일 때 어떤 문자에 주목해서 방정식으로 바라볼 건지는 앞에 멘트만 보면 알 수 있어요. x에 관한 방정식. x를 미지수로 봐달라는 얘기고, 자, 이거 바로 x 넘겨서 묶어볼게.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a인데 넘기면 이렇게 되죠. 그냥 a-1로 나눠? 첫 번째는 a가 1이 아니면 나눠도 되지. (1이) 아니면 나눠도 됩니다. 근데 a가 1이면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0인데 이쪽은 3이니까 해가 없지. 근데 되도록이면 교과서에서 한자 표현을 쓰지 않고 해가 없다라고 보통 명시되어 있으니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한글을 애용해 주시고, 해가 없다. 딱 이 부분 추가해서 배우는 거예요. 개수가 0인 경우. 자, 얘도 두 번째도 빨리 할게. 넘기면 a-b의 x. 그 다음에 이거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제가 인수분해 바로 해버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a랑 b랑 다르다. 다르면 얘가 0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나눠도 되지. 나누면 a-b 착 약분되고 이렇게 되겠고, 근데 만약에 a랑 b랑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해가 무수히 많죠.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얘는 이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다도 되고 해가 모든 실수도 되겠지. 이렇게 되겠고, 자, 얘도 이제 보통 굳이 1차 방정식에서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면 3번처럼 낼 거야. 여기서 사실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2차 방정식을 배우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5ax 바로 넘겨서 묶어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는 1로 넘길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 이렇게. 그럼 a가 2도 아니고 3도 아니면 그냥 얘로 나누면 되죠. 나누면 a-2 약분되고 이렇게 되겠고, 근데 a가 2면 어떻게 되지? 0 곱하기 x는 0 꼴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오케이. 또 a가 얼마인 경우 해야 되나? 3. 3이면 얘는 0이고 얘는 1이니까 해가 없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아주 노멀한 방정식 한번 해봤고, 여기는 뭐 예제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실 이 책에서는 지금 이렇게 단원이 분류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실제 고등학교 가시면 한 페이지 정도 할애되어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은. 그냥 니네 다 풀 수 있겠지 하고 그냥 넘기는 단원인데, 자, 절대값 기호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잘 풀 줄 알아야겠지. 절대값. 자, 절대값 기호가 나와 있으면 이제 벗겨내야 되니까 여러분들 기본은 이거죠. 절대값 x가 x로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 x로 나올 때도 있고. 이거 다 알고 있지? 그럼 얘는 뭐를 기준으로 나눠야겠니? 범위를? 1 이상일 때랑 1 미만일 때. 그죠? x가 만약에 1 이상이면 좌변이 그냥 양수니까 0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건 해가 될 수 있니? 없지. 1 이상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1보다 작은 해가 나왔으니까 얘는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x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 부등호가 반대로 나올 거예요. 그럼 3x는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자, 얘는 해가 될 수 있지. 1보다 작은 애니까. 맞아. 굳이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인 것 같은데, 범위를 조금 더 여러 개로 분류해야 될 때, 자, 우리가 양수, 음수를 나누는 기준은 0이죠. 그럼 절대값 기호 안이 0이 되는 x값을 먼저 찾으셔야 돼. 이 경우는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랑
얘는 0이 되는 x값이 3이죠. 그 외에는 부호 변화가 없어요. 그럼 범위를 이렇게 3개로 나누셔야 돼. 자, 첫 번째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작으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지. 둘 다 음수입니다. 음수, 음수. 그럼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3 나오죠? 마이너스 3은 그리고 이 범위에 속하니까 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 이상 3 미만일 때, 마이너스 2 이상이니까 얘는 양수지만 얘는 음수일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럼 앞에는 그대로 나오고 뒤에는 반대로. 그럼 얘는 5랑 7이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때는 해가 없겠죠. 5랑 7이랑 어떻게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지. 해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3 이상이면 둘 다 양수입니다. 둘 다 양수면 그냥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2x는 8이고 x는 4가 나오겠죠. 자, 4면 3 이상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 텐데, 첫 번째, 아니 근데 왜 이런 범위는 안 나오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범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x에서 얘는 2를 더한 거고 3을 뺀 거니까 뺀 놈이 양수, 더한 놈이 음수가 되는 경우는 안 나오겠죠. 항상 범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아니 등호는 어디다 집어넣고 어디다 빼나요?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학에서의 매너가 이렇게 구간이 여러 개로 나누어 있을 때 x쪽으로 이게 지금 부등호가 열려 있지. 그쪽에 등호를 가지고 가는 게 그냥 매너예요. 이쪽에 빼고 이쪽에 끼워 넣으셔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범위가 여러 개가 쫙쫙쫙 돼 있을 때, 예를 들면 1부터 2까지, 다시 2부터 3까지, 다시 3부터 4까지면 항상 x쪽으로 등호가 열려 있을 때 일반적으로, 부등호가 열려 있을 때 일반적으로 등호를 쓰는 게 그냥 수학에서 예의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이건. 근데 보통의 답지에 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 세 번째는 쉽습니다. 세 번째는 이 유형이에요. 이거는 범위 구분이고 뭐고 하지 않을 거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둘 다 통째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는 얘랑 얘랑 같을 때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그냥 애초에 절대값 많이 같을 때가 있겠고 부호가 반대로 같을 때 있겠지. 이 두 가지만 그냥 생각하시면 끝이에요. 즉 x-1이랑 3-x랑 같아도 되고 x-1이랑 -3 플러스 x랑 같아도 되고. 자, 이 경우에는 해가 없습니다. 없어지니까. 이 경우에는 해가 2죠. 이 하나만 적어주시면 되겠네. 맞지? 응. 통째로 절대값 씌워져 있을 때.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기 기본 예제 이건 나오지 않았는데, 뭐 여러분들 다 풀 수 알겠지만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뿔마 3이지. 뿔마 3입니다. 이건 해가 어떻게 되죠? 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만약에 x에 관한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해가 두 개가 되려면 a가 무슨 수 나와야 돼? 양수. 해가 하나려면 0. 해가 없으려면 음수. 오케이? 되죠? 그냥 통째로 절대값 씌워져 있고 우변이 상수며 절대값 날리고 뿔마 걸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건 이건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 얘는 그냥 절대값 열어내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고.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정리만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과제할 때 과제를 줄여드릴게. 기본 문제 7-3번 풀지 마시고, 유제 7-4번 풀지 마시고, 지금 표시하고 지워. 또 나중에 이상한 거 질문하지 말고. 이것만 지우면 되겠다. 이거 왜 지우냐면 1차 방정식의 활용은 엄밀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이걸 시험에 낼 이유가 없어. 이건 중학교 때 끝나야 되는 거고 사실.
제가 요 근래 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느 학교에서도. 굳이 여기까지는 하지 말자라는 거고, 근데 연습 문제에 있는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 지금 페이지로 95페이지만 하지 말란 얘기야. 과제 하실 때. 오케이. 시치미니, 분치미니, 뭐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아? 뭐 소금물이니 어쩌고 저쩌고니. 그게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1학년 때. 소금물은 아직도 기억난다.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소금물 어려웠고, 근데 과학 시간에 요즘도 그런 거 배우는지 모르겠네. 뭐 화강암 뭐 이런 거 안 배우니?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뭐 이런 거 배우고 뭐. 아 그게 제일 짜증 났어 난. 뭔가 다 외워야 되는데 그 수학처럼 이렇게 논리적인 연관관계 없이 생으로 외워야 되잖아. 하나도 모르겠어. 아 나는 당신네들 그 교육과정 중에 수학은 그렇다 치고 과학이 좀 궁금하긴 하다. 과학이 내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1학년 과정까지가 수능 출제 범위인데 2학년 때부터 막 어떤 특정 물리면 물리, 화학이면 화학에서 뭐 이렇게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천차만별로 가지수가 많은데 이걸 학교에서 소화가 가능한 건지 아니 또 그게 어려울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여러 분이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그 반 구성이 되나 모르겠다. 한 명, 한 분? 사람이 적어서. 100명? 전교생이 100명이라고? 헐, 귀엽다. 우리 중학교 한 반에 58명씩 16반이었는데 58명씩 16반이었는데 한 학년이 당신들은 아마 그 인터넷에만 봤을 제 초등학교 때 오전 오후반 있었거든. 애들이 너무 많아서 오전반에 50명, 뭐 오후반에 40명 이렇게 수업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하지. 왜 촌지라는 말 들어봤니? 선생님한테 어느 정도 뇌물성 그 돈을 좀 내는 그거를 지금 세대들은 이해를 못할 텐데 굉장히 뇌물 갖고 그렇잖아. 근데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불쌍했어. 아니 오전반 오후반을 내리 수업한다고 생각해봐. 한 반에 58명씩.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미안해서 이제 감사의 선물이나 이런 걸 막 주고 그랬거든. 그걸 물론 악용하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제 고등학교 때를 떠올려봐도 우리 때는 여러분들 편의점 중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세븐일레븐이라고? 우리가 세븐일레븐이라고 했거든. 왜냐면 7시까지 등교해야 되고 야자가 11시 반까지였어. 근데 우리는 그렇다 쳐. 뭐 학생이니까 공부하라고 그렇다 치는데 고3 담임이면 진짜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더 일찍 와야 되니까 6시 반에 와서 그 양반들 12시에 퇴근하거든. 근데 공무원이잖아.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너무 수고하신다고 돈을 걷어서 드렸어요. 요즘이라면 그거 이제 뭐 김영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리겠지만 좀 시대적인 배경이 다른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때는 이제 학령 인구수도 감소하고 모르겠다. 우리 때를 저글링이면 여러분들 뭐 스타 같은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하이템플러나 다크템플러겠지. 근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스포츠라니. 우리는 초등학교 때 항상 체육 시간에 한 건 그건데 돌고르기. 돌고르기가 뭔지 모르죠. 그냥 이렇게 흙밭이었어. 흙밭에 이제 포크레인을 밀고 운동장을 만들잖아. 그러면 학교에서 매일 학생들이 앉아서 그
큰 돌 넘어지면 다치니까 잔디 같은 건 그런 거 없었고 군대에선 당연히 했고 파고 묶고 자 2차 방정식의 풀이 그거는 군인의 주 업무입니다. 땅 파는 거. 자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볼 텐데 이것도 당신들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입 아프다. 입 아파. 하나만 물어볼게. 얘가 2차 방정식이 될 조건은 뭡니까? 오케이. 이게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학교 시험에는 앞에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고 방정식, 부등식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냥 방정식이라고 적혀 있으면 얘가 0인 경우도 고려를 하셔야 돼. 냅다 판별식 같은 걸 쓰기 전에. 그게 학교에서 많이 하는 낚시가 되겠고 자, 2차 방정식을 만약에 당신들한테 풀라고 하면 일단 뭐 확인하지? 뭐가 되는지 확인하죠? 첫 번째 순서는 당연히 인수분해예요. 두 번째는 근을 구하라고 했는데 유리수범에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 두 번째는 뭘 하려고 노력하죠? 당연히 근의 공식입니다. 근데 지금 당신들이 중학생이 아니니까 제가 근의 공식을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증명하진 않을 거고 자 그리고 특별히 1차 함계수가 짝수면 짝수근 공식도 외우셨을 거야. 제가 중학교 때는 뭐 학원 같은 게 없었으니까 저는 귀찮아서 하나만 외웠는데 고교 수학할 때는 계산이 복잡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둘 다 외워. 짝수근 공식은 이건 열심히 중학교 때 다 외웠구만. 둘 다 외우셔야 되고 이게 2차 방정식 해법 끝입니다. 할 게 없지. 나 여기 생략할 건 생략할 거야. 뭘 감사하긴. 니네 숙제가 늘어나는 건데. 숙제는 해야지. 나는 생략하는 거고 당신들은 해야죠. 자, 기본 문제 7-4 방정식을 풀래. 그리고 x에 관한 방정식을 풀라고 했는데 일단 2차 함계수는 0이 아닙니다. 이거 x표로 x자 쳐서 이거 제가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되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ab이고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하면 2a 마이너스 2b 나오니까 또 얼척이 없이 부호만 반대로 쓰지 않으시면 틀릴 리가 없겠고 이렇게 되겠죠. 너무 쉽다.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아니란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 2차 방정식이란 얘기고 그럼 나는 일단은 x표를 쳐서 인수분해 가능한지 확인할 거고 인수분해 되죠. 됩니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정확히 여기 나오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ab 나오고 둘이 곱하면 ab 나오고 자, 암산 자, 해는 이렇게 두 개 나오겠고 이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야 뭐 여기서 시험 문제에 간접적으로 이것도 직접적으로 안 내겠지. 간접적으로 나오는 건 그냥 3번 정도. 얘는 범위를 어떻게 해야겠니? 또 구분해야겠지. 1 이상일 때랑 1 미만일 때로 나눠야 됩니다. 1 이상일 때는 그냥 양수니까 이렇게 나오겠고 자 그럼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니까 x는 2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 5가 돼도 됩니다. 근데 둘 중에 뭐만 골라야 될까요? 2만 고르면 되죠. 1 이상이라고 가정했으니까 1보다 무조건 큰 놈을 골라야 되고 1보다 작으면 부호 반대로 나올 거예요. 그럼 이때는 암산하면 x-4니까 x는 4, 마이너스 1인데 둘 중에 1보다 작은 애 고르면 되니까 얘 고르면 되지. 이것도 전혀 어려움 없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2차 방정식인데 2차의 개수가 조금 불쾌할 경우 항상 물론 여기서 암산력이 굉장히 좋은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암산력이 굉장히 좋은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식을 먼저 단정하게 정리하려면 2차 함계수를 정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 그럼 저는 이걸 곱하는 게 좋겠지. 그럼 합차 공식으로 2차 함계수 얼마?
1 깔끔하게 1이 나오겠고 자 얘는 얘랑 곱하면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얘만 전개해 봅시다. 그럼 3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2루트 2 3 빼기 2니까 여기 x 어디 갔어? 이렇게 되겠죠. 자 x표를 인수분해 되나 볼게. 그냥 되지 않음? 둘이 곱하면 이거 나오고 더하면 2루트 2 플러스 1 나오죠. 딱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루트 2랑 여기는 뭐 제가 조금 빨리 해도 될 것 같아. 자 이제 두 번째도 2차의 개수가 i, 불쾌한 i가 붙어 있으니까 일단 정수로 만들려면 절하면 마이너스 i를 곱할 것 같아요. 양변에. 마이너스 i를 곱해야 얘가 그냥 플러스 1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얘랑 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i랑 얘랑 곱하면 i 자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지. 잘 안 되니까 이게 몹시 불쾌한 경우인데 이 상태에서 근해 공식 써야 돼. 아마 거의 본 적 없을 거예요. 자, 어차피 여기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이거 제곱은 이렇게 쓸게. 빼기 4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i 플러스 1. 근데 얘랑 없어지겠고 얘랑 없어지니까 그냥 뭐예요? 1이지. 1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1이면 이렇게 되겠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둘 다 약분 됩니다. 둘 다 2로 약분하시면 얘는 i 플러스 1이고 얘는 i겠지. 정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면 답은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고 참고 여기서 이런 경우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선생님 근해 공식을 썼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 경우는 고교 과정이 아니니까 이거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니? 중복근호, 이중근호라고 해서 이런 거 배우지 않아요. 배우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당신들 계산이 잘못됐거나 선생님이 좀 정신이 나가신 거고 나올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그냥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응? 지수방정식? 지수방정식도 배웠음? 아, 당신들 교과목으로는 수학 1이라고 배웠겠구나. 요즘은 대수라고 부르고. 뭐라고? 대수는 예전 뭐 경시나 이런 데에서 쓰는 많은 표현인데 대수, 해석, 기하. 미적분이 짱이죠. 고등학교는. 자, 7-6번은 보통 우리가 증명하지 않고 인정하고 사용하는 성질이긴 한데 여기는 증명이 나왔으니까 제가 짧게만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i가 2차 방정식의 해일 때 a 마이너스 bi도 이 방정식의 해임을 보여라.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게. 여기서 a, b, pq는 실수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이 방정식의 개수는 실수야. 모두. 그리고 b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얘는 실수란 얘기야, 허수란 얘기야? b가 0일 때는 실수겠죠.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i가 살아있는 거고 이거는 무조건 허수입니다. 맞죠? 자, 개수가 방정식인데 개수는 다 실수인데 허수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허수근을 가지면 A 플러스 BI가 근이면 A 마이너스 BI도 근이다 라는 거, 보통 수학 시간에 이걸 켤레근이라고 하죠. 켤레근의 성질을 특별한 증명 없이 보통은 받아들이고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한번 증명을 해보라고 했으니 그냥 증명을 해볼게요. 지겹지만. 자, A 플러스 BI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면 X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됩니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얘부터 정리. A제곱 플러스 2ABI 마이너스 B제곱 계속 전개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서 이제 실수 부분 이거 실수 부분. 그 다음에 허수 부분. 자, 근데 A, B, P, Q가 모두 실수인데 얘가 0이 나오려면 앞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서 이거랑 이거 다 뭐 나와야 돼? 0이 나와야만 하죠. i가 없어져야 되잖아. 0이라는 실수가 나오려면. 자, 그럼 이게 A 플러스 BI가 근이면 무조건 이게 성립을 해야 됩니다. 얘도 0이고 얘도 0이 나와야 돼요. 근데 A 마이너스 BI도 방정식의 해임을 보여라 라고 했으니까 제가 저 방정식의 X자리에 A 마이너스 BI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볼게. 또 전개. 아이고, 쉽지 않다. 실수. 허수 부분.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자, 근데 이거 0 나옵니까?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이게 뭐래? 0. 이 방정식의 해면 앞에서 이거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됩니다. 그럼 얘도 0이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제가 X자리에 A-BI를 집어넣는데 0이 나온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니 A-BI도 해가 맞죠? 해가 맞습니다. 그럼 제가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 2차 방정식에 개수가 실수다. 실수면 복소수 범위의 켤레근을 가지는 거고요. 오케이. 방금 한 거야. 1 플러스 i가 근이면 1 마이너스 i도 자동으로 근이고 1 플러스 3i가 근이면 1 마이너스 3i도 자동으로 근이라고. 언제? 개수가 실수일 때. 또 하나, 제가 지금 증명하진 않겠으나 개수가 모두 유리수다 라고 하면 실수 범위에서 켤레근 가집니다. 근데 저는 실수라고 썼지만 정확하게는 실수는 무리수예요. 무리수. 예를 들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한 근은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오케이. 저는 지금 두 번째 건 증명 안 했어. 자, 우리가 한 번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떤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A, B, C는 유리수래. 유리수라는 얘기는 루트는 없죠. 루트는 없는데 만약에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다른 한 근은 2 플러스 루트 3으로 돼야만 해. 왜냐하면 근의 공식을 작성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잖아. 근데 개수가 모두 유리수면 유리수죠. 다른 데서는 루트가 포함된 식이 나올 수가 없지. 그럼 한 켤레 쌍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근호 앞에 부호만 다르게 한 쌍으로 존재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한 근이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오케이. 근데 당연히 뭘 주의해야 될까? 이 범위가 정확하게 만족이 돼야 돼. 이 범위가 정확하게 만족이 안 되면 예를 들면 이런 방정식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근이 루트 3이고 한 근이 루트 2인 방정식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그럼 얘는 왜 켤레근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죠. 아닙니다. 자, 이거 다 배우셨지 원래. 배우셨고 자연스럽게 이용하실 텐데 전제 조건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기 맘대로 켤레근 쓰면 안 돼. 요 바로 옆에 증명이 나왔으니 그 증명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쉬는 시간이 아님. 자, 그 다음에 어떤 저런 특별한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W 아니고 오메가라고 읽는다라고 했죠.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A랑 알파랑 다르듯이 W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오메가라고 읽으셔야 돼요. 대문자로는 이렇게 쓴다라고 했죠. 저항 시간에 배우는 옴이 오메가 대문자 되겠고 이거는 W라고 읽으시면 안 돼. 그냥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저걸 W라고 읽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만약에 당신들이 조금 사랑에 빠지려고 하는 이성이 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너는 왜 그래? 이런 거 이 맞춤법 보면 막 정답이가 떨어질 거거든. 어디 가서 수학을 배운 사람 앞에서 이렇게 쓰고 A라고 읽지 마시고 알파야. 알파. 오케이? 이게 A고 저는 구분을 못 하겠어. 근데 저는 W처럼 쓰지만 그냥 오메가라고 읽어줘. 오메가. 맞춤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W는 이렇게 쓰고 오메가는 저는 조금 동그랗게 쓰는 편입니다. 둘을 어떻게 구분해요 하면 참 애매하긴 합니다. 자, 오메가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진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하면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알려드릴 텐데 우리가 선행을 함에 있어서 오메가는 사실 여기 잠깐 나오고 안 나오거든. 안 나오는 형님이야. 일단은 이 2가지를 메인으로 합시다. 첫 번째, 저 방정식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 x자리에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오메가의 문제는 대부분 차수가 높은 어떤 식의 값을 구하라는 경우가 많으니까 세제곱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다 배우셨을 거야. 양변에 뭐 곱해서 세제곱 구하니? 이 식의 양변에 x-1을 곱하면 여전히 우변은 0입니다. 근데 좌변이 이렇게 되죠. 얘랑 곱하면 곱셈공식 다 외웠지?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니까 x자리에 오메가를 딱 써도 여전히 0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식 나오겠죠. 이 두 개만 가지고도 90% 이상의 문제는 다 풀려요. 이 둘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셔야 되냐? 차수를 낮추는 관계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제곱보다 세제곱이 계산이 버겁고 세제곱보다 네제곱이 계산이 버거워요. 근데 세제곱이 1임을 이용하면 차수를 계속 다운시킬 수 있으니까 어떤 높은 차수의 식도 손쉽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게 의의가 되겠고 이 중에 이공계 가시면 이제 전자전기 하면 나중에 방정식 풀 때 이 오메가를 많이 볼 거라고 제가 얘기는 했어요. 저는 전자전기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전자기하기 더럽게 싫던데 저는 역학을 더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이제 본인의 적성이 좀 어느 정도 느껴질 거예요. F는 MA 이런 게 더 좋아하면 역학이고 막 뭐 패러데이니 뭐니 이런 거 하면 전자기하기고 자 이거 1이죠. 세제곱이. 그럼 얘는
간단히 했더니 중학교 때도 배우지 않나? 뭐 플레밍의 왼손이니 오른손이니 뭐 이거 얼마 나오죠? 잘한다. 이걸로도 외우고 이걸로도 외우고 할 텐데 이걸로도 하고. 자, 2번. 자, 얘는 이거 지금 오메가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6차식. 걔를 몇 차식으로 줄여서 표현해 달라는 얘기야? 1차식. 이 두 개 이용해서 차수 계속 다운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운할 수 있는 애 다운시켜 볼게. 얘는 1차식이니까 그냥 냅둬. 그 다음에 얘는 아니 얘는 차수를 어떻게 다운시키나요? 요 식에서 오메가 제곱은 뭐라고 쓰면 돼? 이게 분명히 2차에서 1차로 차수 다운해서 표현한 거예요. 얘는 뭘까 그럼?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그냥 4. 얘는 뭘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5오메가. 자,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제곱이죠. 오메가 제곱은 근데 뭐래? 이거래.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이렇게 되겠지. 다 1차식으로 차수 낮췄습니다. 제가 옆으로 써서 계산이 틀릴까 봐 그냥 노동 전개할게. 자, 그럼 앞에 실수 부분만 먼저 계산합시다. 이거네요. 갖다 더하면 1이고 얘랑 더하면 5고 얘랑 더하면 2고 3이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 4오메가 마이너스 2오메가. 자, 이게 스몰 a, 스몰 b 되겠지. 자, 됐습니까? 하나 남았다. 하나 하고. 이건 뭐지? 별걸 다 외우시네. 쩐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을 잘라냈대. 그러니까 정사각형을 잘라냈으니까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그림상. 오, 대단한데? 황금비를 외우시는 분이 있다니. 자, 남은 직사각형은 이거죠. 지금 이거랑 처음 직사각형이 닮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저 그림에서 처음 직사각형은 요만한 놈이고 남은 직사각형은 여기 이렇게 된 놈이고 둘이 닮았다라고 하면 긴 변 대 짧은 변 길이의 비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마지막에 물어본 걸 잘 봐.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의 비를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러분들 배우실 텐데 짧은 변 길이에 대한이니까 얘가 기준량이야. 기준. 긴 변의 길이 얘가 비교하는 양이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울대를 지망을 했다. 그럼 합격률이면 지원자 수에 대한 합격생 수의 비가 합격률이겠지. 지원자 수에 대한. 그럼 지원자 수가 100명이고 합격자가 1명이면 합격률이 100분의 1 되겠지. 모모에 대한 기준량이 항상 분모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기준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짧은 변 길이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분모로 가야 돼. 근데 분모에 어떤 수가 써 있을 때가 제일 편할까? 계산이. 그죠? 1입니다. 그럼 짧은 변을 제가 그냥 1이라고 하고 긴 변을 x라고 할게. 그럼 x를 구하면 그대로 마지막에 구하라는 걸 구하는 거지. 얘는 b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게 왜 1이에요가 아니라 1로 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1분의 x를 구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짧은 변 길이에 대한 긴 변 길이니까 헷갈려. 기준량을 분모에 위치시킬 거니까 짧은 변의 1, 이쪽은 x. 자, 그럼 붉은색도 표현해 볼게. 여기는 당연히 똑같이 1이겠지. 여기는 얼마일까요? x-1. 그럼 닮음이라며
짧은 변 대 긴 변, 커다란 직사각형에서 여기는 짧은 변이 x-1이죠. 이렇게. 그러면 비례식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습니다. 얘는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 써야겠지.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긴 변이니까 x는 1보다 커야 됩니다.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답이 되겠죠. 이걸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인간의 눈이 보기 편하다는 황금비라고 하고 담배값 같은 게 보통 황금비 비율로 돼 있다라고 아마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배우셨을 거야. 안 배우셨을 수도 있고 뭐 굳이 안 배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에서 하나 오타만 정정할게요. 연습 문제 7-4번 보면 맨 앞에 0이 아닌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허수 A가 라고 나와 있는데 허수 A가 아니라 이거를 알파로 수정해 주세요. A가 아니라 허수 알파예요. 알파. 그것만 수정해 주시면